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번 동영상을 어제 올려드렸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참고하셔서 약간 연결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하던 말처럼 이 동영상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고요. 자,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을 위해 추천해 드리는 그런 동영상은 아닙니다. 저희 동영상은 이제 3개 동영상 시리즈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시리즈고, 두 번째가 균형 잡기 시리즈고, 세 번째가 지금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이 동영상을 활용하시거나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첫 번째 동영상 시리즈,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동영상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12번, 113번까지 끝까지 정주행하셔서 들으신 이후에 균형 잡기 시리즈에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이 동영상을 참고로 활용하시던가 연구하는 자세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것은 건물입니다. 그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동영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동영상 올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그냥 좀 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성들의 경우,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래 잠깐 운동을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한번 몇 차례 목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도 한번 동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특히 여성들이 겨드랑이 쪽이 굉장히 약하다. 근육이 너무 없다. 또 여성들만은 아니지만 주로 여성들이 나중에 중년에 앓게 되는 어떤 증상들 중에 이렇게 겨드랑이 쪽 혹은 이렇게 가슴 쪽에 나타나는 임파선 부종 이거요. 혈액순환 문제가 맞거든요. 혈액순환 문제가 맞는데, 이게 특히 여성들이 너무 겨드랑이 쪽을 운동을 안 해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팔을 이렇게 뭐 칼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이 겨드랑이하고는 전혀 무관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왠가 하면 이렇게 쓰면 모든 힘이 어깨 위쪽, 그리고 등 쪽, 이런 쪽, 가슴 앞쪽, 이런 쪽으로 힘이 전달이 돼서 근육을 활용하는 거지, 겨드랑이는 근육을 전혀,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만져보세요. 겨드랑이 말랑말랑하죠? 근데 철봉 같은 걸 당기면서 여기 만져보면 이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운동의 필요성이, 물론 현대인들은 이제 뭐 젊은 친구들,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도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노동을 해도 이렇게 밑으로 누르는 거나 어떤 학교 체육 시간에도 이렇게 막 철봉도 시키고 평행봉도 시키고, 평행봉, 철봉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 겨드랑이 쪽으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가만 보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 턱에 이렇게 매달려서 뭐 50초인가 1분인가 버티는 그 체력장 테스트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거의 겨드랑이 쪽 운동, 철봉, 그러니까 턱걸이 쪽을 운동할 일이 어쩌면 죽을 때까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어제 잠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운동을 잠깐 같이 하다가, 그 걸린공원에서 제가 하는 운동하는 곳에서 걸린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당기면 몸이 공중에 붕 뜨고 풀어주면 공중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겨드랑이 운동이에요. 철봉 운동 겸 겨드랑이 운동인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거 그냥 당기는 것도 둘째치고 그냥 잡고만 있어도 편안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잡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임파 부종 이런 것들이 팔이 붓거나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안 된 거는 가만히 뭐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세포가 괴사가 일어나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뭐 혈관이 터지든가 그쪽으로 괴사가 뇌경색이 일어나 버린다든가 마비 증상이 일어난다든가 뭐 발이 혹은 손가락이 이렇게 괴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보통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게 임파 부종이 올라온다, 편도선이 붓는다 이런 거는 혈액순환의 불균형 문제예요. 어떤 부분은 어깨 위쪽은 피가 많이 올라오는데 겨드랑이 쪽은 피가 쫄쫄쫄쫄쫄쫄 흘러가는데 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약하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근데 어깨 위쪽은 피가 많아 고여 있어. 그럼 이건 항상 무겁고, 목과 이 어깨 위쪽 이쪽은 무겁고, 겨드랑이 쪽은 허전하고 이래 돼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어서 피가 많은 쪽으로 흘러가지도 못하고 피가 많은 곳에서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특정한 어떤 부분에 이제 혈압이 막 올라가겠죠. 임파선 쪽에 압력이 막 올라가든가 해서 임파선이 붓는 거예요. 임파 부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약한 쪽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약한 쪽을 강화를 해주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팔 전체 위쪽, 아래쪽, 앞쪽, 뒤쪽 이 네 방향으로 피가 골고루 흘러가면 풀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동안은 여기 겨드랑이 쪽, 약간 뒤쪽 이쪽으로 막 건드리기만 해도 막 아프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도 해주고 본인도 이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뭐 거꾸리를 하면서도 이쪽을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도 계속 해주고 또 철봉에 스트레칭 바로 이렇게 당기는 것도 누워서도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이쪽이 아픈 게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해결됐다 이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가서 운동했을 때 철봉 같은 걸 이렇게 살짝 당기고 두 팔로는 당길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겨드랑이 쪽으로 피가 가니까 시원하고 편안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직접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뭐 말로만 설명하면 아이고 그럴 수 있겠네 이거하고 내가 가서 이제 말을 듣고 직접 가서 해봤더니만은 확실히 좋더라.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이제 확 느껴지더라.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고 경험치고 저도 항상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과연 따라하기는 할까? 흉내라도 내보기는 할까? 뭐 그런 운동 기구가 없으면 철봉에다가 스트레칭바 2개를 이렇게 걸어서 그것도 이렇게 좀 이 탄력 있게, 그죠?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고 뭐 2겹으로 하든가 해서 양손을 이렇게 잡고 있든가 이거 살살 당기고 있든가 아니면 잡고만 있어도 효과 있거든요. 물론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더 좀 해주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 남성들도 이제 현대에서는 뭐 저희 아이만 해도 체육 시간이 뭐 확실히 줄어들어 버리고 체육도 그냥 막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놓고 이러니까 애들 막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 배드민턴이나 뭐 이래 농구 이런 것들만 한대요. 뭐 피구 이런 것들만 뭐 턱걸이 이런 거 선생님이 뭐 시키지도 않고 그 현대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겨드랑이 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매일 턱걸이, 그러니까 FM적인 턱걸이를 하루에 최소한 4개, 많게는 5개, 6개를 합니다. 매일. 예를 들어서, 제 몸무게가 한 65kg 정도 되는데 매일 4개, 5개를 한다 그러면요.
그죠? 64, 24. 하루에 보통 한 300kg 정도 이렇게 힘을 가하는 게 턱걸이에요. 300kg. 그죠? 뭐 쌀 가마니로 치면 4, 8이 30, 80kg 한 가마니가 또 4, 8이 32, 쌀 4가마 정도의 힘을 매일 겨드랑이 제가 몸 전체의 약한 쪽, 그러니까 몸 전체를 하루에 한 번, 구석구석을 하루에 한 번은 건드려 준다, 이런 개념을 갖고 살고 있다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제 나름대로의 하루를 지낼 때 생활 루틴이 있거든요. 루틴이라는 거는 건강학적인 측면에서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일상.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저녁에 운동할 때는 이런 거 해야지, 또 샤워할 때는 요런 운동해야지, 누워있을 때는 요런 운동해야지,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요런 운동해야지, 밥 먹고 나서는 요런 운동해야지, 또 운동시설에 가서는 요렇게 오늘은 연구하면서 또 해봐야지, 뭐 이런 루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루틴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내가 오른쪽 머리는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눌러야지,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 할 때 오른쪽을 좀 꺾어주는 것도 있고, 샤워할 때 벽에다가 이마 받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기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헤드뱅잉도 하고, 하루에 헤드뱅잉을 하루에 한 100개 정도 이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황당한 모습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무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도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요, 운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짜 건강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약은요, 치료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면역 체계를 도와서 우리 몸이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지, 그것 자체가 치료제라고 하기는 또 곤란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또 모든 약은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도 있고, 뭐 암치료제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약을 계속 쓸 수도 없고,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약이 내성이 생겨버리면 통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시한부인생이 되어버리는 건데, 물론 뭐 운동을 하더라도 언젠가 죽게 되기 때문에 시한부인생은 맞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문제가 생긴 곳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히 여성들은 턱걸이, 겨드랑이 쪽에 운동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턱걸이를 좀 하세요. 그냥 턱걸이를 못하더라도 좀 매달리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로 척척 이렇게 당기면서도 이쪽 겨드랑이 쪽에 힘이 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서 반대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게 근육이 단단하게 뭔가 힘이 느껴지면 그게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저도 하루에 턱걸이 4개, 5개 FM대로 하는데, 여성들이 FM대로 하려면 좀 시간을 그냥 발바닥을 땅에 붙인다라면 거의 한 30개 정도는, 30개에서 50개 정도는 해야 FM적인 턱걸이 40개, 4개, 5개가 될 거예요. 조금 계산 좀 해봐야 됩니다. 발바닥이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힘이 과도하게 오지는 않거든요. 강하게 오지는 않거든요. FM적으로 턱걸이를 하면 발바닥이 지면에서 떠버리잖아요. 공중에 올라와 버리고, 이 철봉 바가
제 턱 아래에 위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겨드랑이에 힘이 오는 작업이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쑥 당겼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당겼다 풀었다 하면 한 번 할 때 한 10kg 정도 작동할 거예요. 10kg. FM 쪽으로 턱걸이를 하면 자기 체중만큼 작동해야겠죠. 뭐 60kg, 뭐 60kg, 65kg, 뭐 65kg 이렇게. 그죠? 한 6배, 7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안 하시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혈액순환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혈압약을 먹죠. 모든 사람이 혈압약을 먹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일찍 먹는 사람은 뭐 40대에도 벌써 시작을 하고, 좀 늦게 먹어도 60대쯤 되면 거의 고혈압약을 먹거든요. 그 몸 구석구석에 혈관이 커진 곳이 생기고 작아진 곳이 생기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혈압약을 먹어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면 뭐 살기는 살아요. 문제없이 살기는 사는데 그게 옳은 치료입니까? 아니면 약해진 혈관을 다시 강화해주고 너무 커진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줘서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치료입니까? 틀어진 몸을 바로 잡아줘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강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뻔한 얘기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한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쇼츠가 이렇게 제 동영상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떴는데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 같아요. 의사 선생님 같은데 혈관 문제를 강조하더라. 혈관 문제를 강조하더라. 자, 혈액 투석을 받는 신장 질환 환자들. 그 신장 안에는 이제 그 안에 신장은 사구체라고, 신장 안에는 그 모세혈관, 신장 안쪽에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모세혈관 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모든 혈액이 그쪽으로 오면 그 계속 그 독소들을 처리해주고 소변을 꼭 빼주고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이제 한 40대 전후로 해서 1년에 1%씩 신장이 망가져 간대요. 그 모세혈관이 기능을 상실해 간다. 1년에 1%씩. 그러니까 뭐 한 50년 살면 40대부터 50년, 90대 되면 신장이 한 50%가 망가진다. 이렇게 뭐 현대 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저도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저도 들은 대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결국은 신장 속에 있는 사구체 안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또 건강한 상태, 내 몸이 밸런스가 딱 맞으면 그게 어느 정도 계속 더 지속적으로 작동을 해줄 수 있고 혈관이 문제가 되는 걸 예방을 하면서도 계속 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신장뿐만 아니라 췌장.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혈액순환 문제, 그러니까 혈액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장기 하나에 부적절한 압력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췌장에 압력이 많이 걸리면 췌장이 부어요. 또 췌장에 압력이 안 걸리면 췌장이 마른 오이처럼 찌부러들어요. 둘 다 저게 당뇨병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과다 분비되는 것도 당뇨병이고, 인슐린이 너무 분비가 안 돼버리는 것도 당뇨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췌장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방광이, 자궁이, 항문이, 심장이 망가져 간다는 게, 부정맥이, 하지, 정맥이 튀어나오고,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혈액순환의 순방향, 뭐, 또 팽창, 이런 거, 혈액순환을 돕는 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고 연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 눈 망막, 이거는 그냥 모세혈관 덩어리래요. 이 안구 안에. 그게 점점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약해지고 이러면 시신경이 점점 기능이 약해지면서 또 이쪽으로 막 피가 너무 많이 이게 안구 쪽으로 들어오면 녹내장 이렇게 되죠. 뭐 백내장도 있지만 녹내장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몸 전체 혈액순환을 어떻게 잘 순환시키느냐, 뭐 좋은 약을 먹으면 됩니까? 도움은 조금은 될 겁니다. 조금. 진짜 우리가 원하는 100이라면 한 3% 정도는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좋은 약을, 뭐, TV에 광고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97%는 본인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도와줘야 된다. 그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뭐, 약이 효과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효과 있으니까 사람들이 드시겠죠. 그죠? 근데 그게 그 약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약이 커져 있는 혈관을 작게 만들어 줄 수 없어요. 또 작아진 혈관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그냥 혈행 개선제예요. 혈행 순환 개선제. 그러니까 피를 좀 묽게 만들어서 잘 흘러가게 하는 거지. 그게 혈관을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여러분한테 자, 계속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확신을 가지면서 뭔가를 해보시는 필요가 있다. 저도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해서 이제 제가 집중해서 제 몸을 살펴 보다 보면, 심지어 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앞쪽 허벅지가 어느 쪽이 두껍지, 나 이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최근에 진짜 뭐 1년 안에 지금 이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허벅지가 앞쪽이 어느 쪽이 두껍고 오른쪽이 두껍고 왼쪽이 얇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산 적 있습니까? 뒤쪽 허벅지는 어느 쪽이 두껍고 어느 쪽이 얇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전완근이 훨씬 두껍다, 왼쪽보다. 이두상근도 오른쪽이 훨씬 두껍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는 왼쪽이 더 두껍다 알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에는 왼쪽 발가락보다 오른쪽 발가락이 더 약하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이 유난히 오른쪽 발에 무좀도 옛날부터 좀 더 있었고, 왼쪽 발은 무좀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오른쪽 발은 희한하게 조금만 이상하면 무좀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이제는 옆구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도 알 수 있게 됐고, 허벅지 앞쪽 뒤쪽 어느 쪽이 더 두꺼운지도 알 수 있게 됐고, 골반이 어느 쪽으로 더 앞쪽으로 나와 있는지, 어느 쪽 골반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지 뒤쪽으로 나와 있는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알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알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동영상은 좀 이런 방향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면, 내가 어그러진 방향을 알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 가다가 멈춰야 되겠죠. 네? 여러분 지혜로 오시면 머리를 써야 되면 계속 가면 돼요. 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비슷해진다 싶으면 멈춰야 되죠. 그 확인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자꾸 테스트를 해보던가, 그거를 자꾸 보던가, 자꾸 자기만의 어떤 측정 방법으로 자꾸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건데, 약해져 있는 쪽을 도와주자. 강해져 있는 쪽을 좀 힘을 빼주자. 약해져 있는 쪽은 힘을 더해주자.
자, 이게 우리가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중에 또 팽창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그죠? 팽창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다리를 잘 이렇게 해주면 팽창이 풀리는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또 두 번째, 또 위장과 전중열, 기관지열, 위장은 중환열이라고 그랬죠. 중환열과 전중열과 기관지열을 잘 압박을 해주고, 누워있을 때도 전중열에 모래주머니 좀 올려주고, 여기도 모래주머니 좀 올려주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팽창이 있는 부분이 자꾸 위장 쪽으로 오면서 팽창이 자꾸 약해지는 성향이 생길 거다. 다리 조작도 매일 무리를 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다리 조작을 또 해봐야 됩니다. 알고 해야 되죠. 그죠? 알고 해야 됩니다. 어제 약간 특이한 경험을,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걸 저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좀 알게 되면 빨리 좀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완전히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일단은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뭐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거. 뭐가 분명히 있는 건데,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회복 원리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 방법을 조금 바꿔보니까 그 원리가 더 잘 통하더라,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이렇게 왼쪽 엉덩이 눌러주면서 걷는 거, 이런 거 보여드렸죠, 그죠? 왼쪽 엉덩이하고, 저는 약간 왼쪽 엉덩이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으면 좋고, 앞쪽은 이렇게 쿠션 같은 거, 쿠션보다 좀 이게 두꺼운 게 좋아요.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은 걸 이렇게 앞쪽 골반쯤 높이에 이렇게 딱 대놓고 쫙 밀면서 이렇게 걸으면, 이게 너무 좁으면요, 벽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이게 뭐 걷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께가, 농구공 한 이 정도 두께가 되잖아요. 그죠? 그 무게도 안 무겁고 이렇게 딱 기대갖고 이렇게 딱 걸으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동하는 중에 이 엉덩이 쪽을 이렇게 계속하고 이 앞쪽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상하게 왼쪽 등짝에 이렇게 계속 자극이 오더라고요. 자극이 뭔가 하여튼 자극이 와요. 약간 불편함이 오고 자극이 오는데, 그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제가 어제 막 내려가서 그 동작을 제가 뭐 한 8번, 9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번 가까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정확하게 헤아리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왼팔에 힘이 생겼다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느낌. 이걸 하는데 이상하게 왼팔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리 조작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순방향 원리로 해서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많이 가서 왼팔 운동, 왼팔이 자꾸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왼팔이 약해지는 성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달 넘게 동안 왼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이게 근육이 힘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왼팔 운동이 필요하다고 계속 느꼈는데, 물론 필요한데, 어제는 희한하게 다리 조작을 한 3번, 4번 한 다음에, 제가 그때 뭐 왼팔 운동하면 잘 안 당겨요. 왼팔 이렇게 당겨보면 딱 느낌을 알거든요. 근데 3번, 4번 하고 난 다음에 당겼는데 너무 잘 당기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정상화되니까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어떤 뭐 상체 쪽으로도 막 올라오면서 막 순환이 되니까, 다리와 등짝, 뭐 엉덩이 이쪽으로 다 순환이 다, 모든 혈관은 우리 몸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다리가 뒤틀려 있다라는 건 다리에 피가 순환이 안 되면서 뭔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뒤틀려 있다는 건 창자도 뒤틀려 있다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맞으면 창자도 맞아지면서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그러면 상체의 뒤틀린 부분도 이렇게 자꾸 맞춰져 가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여튼, 어제는 다리 조작을 했는데, 왼팔이 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왼팔 운동을 하면서 다리 조작을 했었는데, 그 전날까지는. 어제는 테스트 삼아서, 자, 여러분, 이 결정난 데이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 뭐, 세미나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약간 내가 안 했던 말을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대충 듣고 약간 이상하게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결정난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제가 제 데이터를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의도적으로 왼팔 운동을 안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는 했습니다. 간단하게는 했지, 이렇게 막 20번씩 이렇게 땡기고 이 운동을 딱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만. 근데 이상하게 힘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봤습니다. 한 번 더 해볼 때는 10번만 했습니다. 20번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봤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라는 건 아닙니다. 10번을 딱 하는데 여전히 힘이 있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다리 조작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엉덩이 쪽을 누르면서 앞꿈치 뒤꿈치도 굉장히 많이,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그쯤 되면 왼팔이 엄청 딸려야 되는데 딸리는 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자, 이거 결정난 데이터는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싶은 데이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어제 계속 2시간 동안 계속 다리 조작을 했는가, 왜 할 수 있었을까? 보통 때는 2시간 동안 할 수 없었어요.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일단 멈춥니다. 보통 때는. 근데 어제는 집에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리 조작을 했거든요. 왜 했겠습니까? 왼팔에 힘이 있으니까. 해도 받아준다라고 상체에서 받아준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럼 계속 해도 되겠네. 이래서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며칠 지나가 보면 조금 더 명확한 데이터로 형성이 되겠죠. 물론 뭐 현재로도 뭐 오른팔 왼팔 두께 차이는 저는 많이 나기 때문에 왼팔 운동을 계속 하기는 할 겁니다. 하기는 할 텐데, 자, 다리 조작을 통해서 순방향 원리로 올라오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오는데 왼쪽으로 당겨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좀 들어줄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봉을 하루에 막 4번씩 5번씩 이렇게 계속 당기면, 뭐 집에 철봉이 그렇게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하기는 하겠는데, 그냥 뭐 적당하게 철봉 집에 있는 턱걸이 기구로 해서 왼팔 운동하고 물병으로 이렇게 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단은 저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잡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엉덩이를 이렇게 하고 앞쪽 골반을 이렇게 해서 걸어준다, 이거는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본다. 그러니까 밀어붙여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센 방법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좀 더 빠르게 바꿔볼 여지가 있는가, 혹은 그렇게 세게 걸었는데도 충격이 없는가. 어제 충격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잘 때 약간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편했던 것도 뭐 꼭 그것 때문에 불편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뭔가 제가 자기 전에 했던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모든 데이터는 분석해 봐야 될 것들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제는 다리 조작을 많이 했는데도 왼팔이 힘이 딸린다,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다. 그게 일단은 약간의 데이터라면 데이터입니다. 운동을 해줬어도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 삼아서 운동을 좀 자제를 해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는 이게 뭐 계속 저 뭐 이렇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최근에 그쪽에 이제 면사무소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벤치를 한 4개 정도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을 때가 생겼죠. 앉아 있을 때 생겼는데 그 앉아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쪽이 오른발이에요. 오른쪽 다리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 다리처럼 보이죠? 이 손이 오른쪽 다리입니다. 이쪽이 왼쪽 다리고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입니다. 뒷발이라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저 왼쪽 다리는 뒤쪽을 이렇게 많이 쳐준다고 그러거든요. 앞쪽 다리는 이렇게 무릎부터 앞쪽 혹은 여기 삼원교열이나 중도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허벅지 안쪽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쳐줍니다. 왼쪽 다리는 뒤쪽 바깥쪽 이렇게 뒤쪽 바깥쪽 이렇게 많이 쳐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 있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하면 이렇게 쳐주다가 이런 동작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것도 뭐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에요.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든가 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노는이 이나 잡자. 뭐 요즘은 안 쓰는 말이지만 옛날 분들은 좀 저처럼 구시대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뭐 좀 도움되는, 생활에 도움되는 일이나 건강에 하여튼 도움되는, 환경에 도움되는 일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그죠? 이게 왼발이 제가 앞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이 약하니까 약간 발을 뻗어서 뒤꿈치를 땅에 딱 대고 약간 뒤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뒤쪽에 뭔가 힘이 오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른발은 우리가 그 혈자리 할 때 했죠. 제가 탈탈 이게 발가락 5발가락에만 힘주는 거예요. 발가락 끝에만 이렇게 힘주다가 한 2번씩 차봤습니다. 자, 이걸 그냥 왼쪽 다리는 한 4-5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는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주다가 한 2번 이렇게 2-3번 차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는 자꾸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로 피가 올라오고 왼쪽 다리는 뒤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겨도 되고 안 당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버리면 이거 앞쪽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앞쪽 허벅지가 말랑말랑해야 돼요. 대신에 뒤쪽은 단단해야 돼요. 만져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뻗어버리면 그리고 또 뒤꿈치를 이렇게 앞꿈치를 이렇게 약간 들고 있으면 모든 피가 뒤쪽으로 향해요. 앞쪽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말랑말랑해져요. 그 뒤쪽은 오히려 약간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쪽으로 피가 안 오고 있으니까 뒤쪽으로 피를 보내주자라는 거고 이거는 앞꿈치를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피를 발가락 끝으로 보내서 허벅지 앞쪽으로 끌어올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 종아리 뒤쪽 허벅지에 있는 피를 앞꿈치 쪽으로 발끝으로 보내서 차주면 자꾸 허벅지 앞쪽으로 올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걸 그냥 보세요. 이런 걸 이렇게 안마하면서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섞어주면서 그러니까 저 조금이라도 더 효과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응?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쳐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약간은 이렇게 해서 툭툭 쳐주면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세 자체가 뒤쪽으로 힘이 오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쉴 때도 이렇게 막 권투를 하죠. 오른팔은 자 이쪽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은 이제 어퍼컷처럼 이렇게 한 2번 해주고 왼팔은 앞뒤로 이렇게 한 4번, 5번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차이로 오른팔은 2번, 왼팔은 한 4-5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자,
앉아서 팔을 자꾸 흔드는 거 사실 중요해요. 네, 팔을 자꾸 흔들면 창자에 붙들려 있던 피가 자꾸 상체로 올라와요. 가슴 쪽으로, 머리 쪽으로 올라와요. 팔을 자꾸 흔들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창자를 거쳐서 가슴 쪽으로, 등 쪽으로 이렇게 자꾸 올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래 살면서 가슴 상체는 약해지고 창자와 하지 쪽이 혈관이 다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어주면 안 올라오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사실은. 왜 나는 젊었을 때는 뭐 얼굴도 탱탱했고 뭐 몸도 탄탄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왜 이러냐? 당연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평생을 걸어 다니고 평생에 서서 있고 상체는 이렇게 운동을 잘 게을리게 하기도 하고 그 상체 운동, 그 헬스장에 가면 상체 운동 막 생각하는 사람들 근육이 우락부락하면 피 잘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으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이상한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육 우락부락하게 한다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체와 하체 가운데 창자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모든 다리 근육도 키우면 다리에 혈관이 커져 있는 사람이 다리 근육을 자꾸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일단 밸런스를 잡아야 되니까 자, 내가 오늘 1시간을 걸었으면 팔에다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왜? 다리에 힘을 그만큼 썼다는 거는 위에 있는 피가 다리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서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한쪽 다리에만 약 35,000km의 혈관이, 모세혈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약 13만 km 정도 혈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모세혈관이. 한쪽 다리에만 한 3만에서 35,000 그 정도 혈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양쪽 다리에 6만, 한 7만 정도 이렇게 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 하나하나가 다 혈관이, 모세혈관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1시간을 걸었으면 내가 오늘 팔 운동은 물병은 얼마나 흔들어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 안 하고 맨날 1시간 걷고 팔 운동은 아예 안 해버리고 또 2시간 걷고 팔 운동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면 점점 상하 비대칭이 심해져 가면서 나는 왜 이래 자꾸 머리가 나빠지지, 기억력이 떨어지지, 왜 막 자꾸 어깨가 아프고 임파선이 붓고 편도선이 붓고 자꾸 이런 이상한 문제가 자꾸 나타나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하 밸런스도 잡아줘야 되고 좌우 밸런스도 잡아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일상의 루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 저는 오른발이 약간 이쪽이 오른쪽 다리가 약간 뒤로 빠져 있으면서 약간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오다리처럼 약간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이 약한 거야. 오른쪽 다리 안쪽이 약하니까 제가 일상의 루틴 중에 가서 항상 이렇게 벽에다가 발차기를 오른발만 합니다. 오른발만. 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양발을 다 해야 되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왼발만 해야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른발만 합니다. 이렇게 발 안쪽으로 이렇게 퉁 이걸 30회에서 40회 정도 하는 게 제 루틴입니다. 일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스스로. 이게 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100번 하면, 제가 그때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막 왼쪽 팔이 약해져갖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30회에서 40회까지는 내가 왼팔 운동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30회, 40회를 결정한 거예요. 제가 이게 왼팔 쪽이 안 딸린다라면 이걸 하루에 100번, 2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200번이 뭐예요? 빨리 하면 좋다고 하면 5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이게 명현현상, 2차 자극증상이 나타나니까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 많이 못하겠구나. 처음에는 이거
그게 충격받아서 20번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요령이 생겨서 30회, 많게는 40회, 어떤 때는 50회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해보시는 건가요? 혹시 문제를 아예 몰라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를 알고도 안 하시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문제를 아예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안 하는 수도 있고, 알기는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알기는 아는데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못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하여튼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런 거 보면 저 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 뭐 오른쪽 머리 눌러주고 바람 부는 거 하거든요. 뭐 벽에다가 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바깥에서 운동할 때는 그냥 자꾸 이렇게 목을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기도 하지만, 오른쪽 어깨를 더석거리도 목을 일부러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줘서 오른쪽이 약간 힘을 낼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고쳐야죠.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진짜 제가 심각할 때는 거기가 항상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TV를 봐도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 보는 게 훨씬 편하다고 느끼니까 계속 그리 가서, 잠잘 때도 보면 고개가 오른쪽으로 가 있더라. 그걸 고치려고 막 베개를 갖다 대놓고 자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막 왼쪽으로 하고 있으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왼쪽으로 이렇게 강제로 해보면 지금 문제가 생겨져 있는데, 왼쪽으로 강제로 하면 양쪽 다 피가 안 올라와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서 이게 한쪽이 문제가 한쪽이 세졌다고 해서 이쪽을 완전히 포기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반 정도는 약하게 시키고, 이쪽은 약해졌으니까 또 이쪽은 반 정도를 강화를 해야지, 이쪽이 약해졌으니까 이쪽에 올인하고 이쪽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런 게 회복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쪽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강해진 쪽은 살짝 약하게 만들어주고, 약해진 쪽은 살짝 세게 만들어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앉아서 하는 다리 조작, 저희 아내는 오른 다리를 뻗어야 되겠죠. 뒤꿈치를 누르고 약간 탈탈, 무릎을 이용해서 탈탈 움직여줘도요, 뒤꿈치가 다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힘이 많이 옵니다. 그냥 약간 당기는 느낌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계속 당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뒤꿈치를 당기라는 것도 아니고, 뒤꿈치를 땅에 대놓고 무릎을 살짝 움직여보면,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살짝 해보면 피가 뒤쪽으로 향해요. 그때 이렇게 툭툭 쳐주면 도움이 되고, 뒷발은 앞꿈치 발가락을 누르면서 탈탈 털어주고, 발차기를 두세 번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다리 조작에 조금 더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처음 이렇게 엉덩이 누르면서 걷기, 또 앞쪽 골반 밀면서 걷기, 어제 처음 얘기해드렸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는 제가 가서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해봐야 되니까 테스트 삼아서 많이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첫날도 좋았는데 둘째 날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어제는 왼팔 운동의 필요성이 잘 안 느껴졌다. 근데 그냥 가볍게 왼팔 운동 계속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오른손잡이들은 기본적으로 왼쪽 다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 뒤쪽을 자꾸 이렇게 쳐줘야 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앞쪽을 이렇게 쳐줘야 돼요. 앞쪽을 이렇게 쳐줘야 돼요. 앞쪽을. 그죠? 상완교도 쳐주고, 안쪽, 바깥쪽 이렇게 자꾸 앞쪽을 쳐줘야 되고, 저는 뒤쪽을 쳐줘야 되고, 그죠? 물론, 오른손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칠 수 있으면, 근데, 이렇게 치는 것 자체가 왼팔 운동이 되잖아요. 응? 그죠? 치다 보면 왼팔 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피가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손해보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자, 조금씩이나마 더 건강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자꾸 이동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게 건강이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게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1시간 안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일단 동영상 잘 들어보시고, 내일은 동영상을 찍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요. 만약 못 찍게 되면, 뭐 필요하신 분들, 저를 한번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덕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덕산으로 오시면 되고, 덕산 오기 전에 그 동영상을 꼭 들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뭐 들으셨던 분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들어보시고 또 시간 약속 잘 지키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올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